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가 이제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10대 1로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생각하는 추가 랠리 가능성에 따른 SOXL 투자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뉴스 한번 볼까요?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 머스크, 베이조스 비켜라, 우주사업 경쟁력 보여준 스타트업 10곳, 그리고 커버드콜 ETF의 폭풍 성장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개미 자금이 무려 1조가 몰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ETF 승인 논의는 제자리 속속 들여 가상자산 관련해서 ETF 승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국내는 이제 제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기간 자금 유입 기대 20%나 올랐다는 내용.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가상화폐 이더리움. 그리고 임기 끝났는데 업무 그대로 대한민국 유일 국부 펀드 사장 인선의 깜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업 잠시 보시면 업종 상위는 전기 장비, 그리고 인터넷 카탈로그, 조선이 보이고요. 테마 상위는 전선, 수산, 전력, 설비. 그리고 환전고시환율은 0.5원이 이제 내린 1368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국제시장 환율, 금리는 조금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유가도 두바이 WTI 올랐고요. 금시세는 지금 내리고 있죠. 원자재는 구리 내렸고 옥수수는 올랐습니다. 천연가스는 내렸네요. 참고하시고요. 국내 증시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39,069.59 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플러스 0.0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6,920.79 포인트로 플러스 1.1%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5,304.72 포인트로 0.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독일 빼고는요.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모두 해외 증시가 내렸네요. 주요 뉴스 보면 미국의 피봇 지연 지속, 환율 1360원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리고 뉴욕 증시 주간 전망 보면 물가, AI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또 뛸 수 있다고 하는데 각국의 경계심을 못 풀었다는 내용. 우주 사업에 대한 경쟁에 대한 내용. 천비디아. 엔비디아 1000달러를 돌파했죠. 그래서 천비디아라고 불리는데 무선 질주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의 주제도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로 상승했고 나스닥 사상 최대를 이제 이어가고 있죠. 랠리를. S&P 500맵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0.74% 상승, 애플 1.66% 상승, 구글 0.72% 상승, 메타는 무려 2.67%나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2.57% 2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AMD는 3.7% 상승, 아마존은 반면에 0.17%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무려 3.17% 상승을 했습니다. 그의 대다수 종목이 올랐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죠. 피어앤 그리드 보면 얼마 전에 그리드 탐욕 구간에서 지금 뉴트럴로 중립으로 내려왔네요. 53포인트. 그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10대1 주식 분할과 제가 SO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10대1 주식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월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주구장창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하고 있고, 그러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상승이 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요. 여기 월봉상 5선을 터치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5월 들어서 잠시 장이 안 좋았습니다. 5선 터치했다가 갑자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장대 양봉이 섰죠. 지난 4월에 음봉을 다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좋은 시그널이죠. 상승에 이제 나 상승하겠다 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어, 다음 달도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한 3개 정도 뜨거나 하고 조정을 받고 5선을 이제 물면서 이렇게 나아갈 것 같은데 5선이 깨지면 나오면 되겠죠. 이 5선을 물고 가는 그런 주식은 5선이 깨지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가 예상이 크게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죠. 회계년도 1분기 매출은 무려 260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8,366원 이렇게 각각 기록했다고 22일 밝혔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미국 티커는 NVDA이고요. 나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GPU라든가 AI 및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죠. 반도체 설계 회사죠. 그리고 제품 및 브랜드는 지포스가 있고요. 쿼드로가 있고요. 타이탄이 있습니다. 매출액 보면 2023년 4월보다 무려 262% 상승을 했고 증권사 추정 246.5억 달러였죠. 이거보다는 5.6%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주당 순이익 EPS라고 부르죠. 2023년 4월보다 461%나 상승을 했고요. 증권사 추정 5.59달러보다 9.4% 상승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투자 지표 보시면 시가총액 2.6조 달러, 배당 수익률은 0.01%, PBR 52배, PER 59.9배, ROE 115.7%, TSR 32배 정도 됩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엔비디아의 2023년 기준으로 작년 배당이 4번 있었죠. 3월, 6월, 9월, 12월. 한 주당 배당금은 연 0.16달러, 그러니까 0.04달러 정도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연 0.01%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은 시장 조사 기관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가 있었죠. 246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5.59보다 상회를 했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2분기 매출을 280억 달러로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은 아니고요. LSEG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266억 1천 달러를 이제 웃도는 수치. 그리고 월가는 주당 순이익도 5.95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엔비디아는요.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문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427% 급증한 22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콜레트 크레스는 엔비디아의 이제 핵심 AI 칩인 H100 그래픽 처리 GPU가 이제 그래픽 처리인데 처리 장치죠. GPU가 포함된 우리의 호퍼 그래픽 프로세서 출하가 많이 늘어난 데는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어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인 엔비디아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확대하면서 강력한 성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엔비디아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62% 증가했고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엔비디아는 바로 1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주식 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9주를 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당 가격을 10분의 1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주식 분할은 단순히 주당 가격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주식 분할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주식 가격이 저렴해져서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매매 증가량, 시가총액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10대 1 주식 발표 이후에 2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1064.71달러까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비디아가 되었죠. 엔비디아의 다우지수 편입으로 예상되는 추가 상승도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의 10대 1 주식 분할은 단순히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도 높여주는 요인이 되었는데,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가 인텔 대신 다우지수 30개 종목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지수 편입에는 따로 정해진 규칙은 없는데요. 보통 S&P 500 지수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선정이 됩니다. 앞서 인텔이 지난 1999년 11월 반도체 업계 선두주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다우지수에 편입된 사례가 있었고요. 과거 PC 산업이 패권일 때는 데이터 연산이라든가 처리를 담당하는 CPU가 주류였죠. CPU를 가장 또 이제 잘 만드는 기업이 인텔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우지수에 편입돼 있죠. 투자 전문 매체 CNBC는 엔비디아가요, 10대 1 액면 분할을 진행하면서 투자 조건이 용이해졌다 라고 밝혔고, 이는 다우지수 편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주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해당 종목의 주가 급등락에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다우지수 대표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액면 분할이 되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편입에 긍정적인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다우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 만큼 이제 엔비디아 편입 여부가요, 시장의 관심을 쏠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이 상승했지만 더욱더 앞으로 엔비디아의 큰 상승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우지수는 투자자들이 많이 추종하는 지수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될 것 같고, 이는 엔비디아의 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SXL 투자를 통해서 제가 엔비디아 랠리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SXL이 무려 5.59% 상승한 51.5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월봉 차트 보시면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이었죠. 74.21달러를 찍고 1년 동안 주정책 내려왔고, 그 다음에 횡보를 좀 보이다가 이렇게 양봉이 하나 둘 셋 적산병, 그리고 흑산병 하나 둘 셋 조정, 그리고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상승의 한 세트. 그래서 한 묶음 두 묶음 하나의 묶음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이제 4월에는 안 좋았죠. 그렇다가 월봉상 5선도 깨고 내려왔고, 그리고 10선을 이렇게 찍고 돌파한 자리 앞에서 이렇게 하락을 마감하고 5선을 회복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들어 다시 안 좋아지나 해서 음봉 이렇게 해서 하락의 한 세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말아올리는 직전 이제 음봉을 다 잡아먹는 엄청난 나 지금 상승할 거야라는 상승 시그널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 정고점이죠. 정고점도 양봉으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5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상승 한 세트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최고점 14.21달러를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양봉으로만 돌파한다면 진짜 새로운 시세를 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음봉이 끼어서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는 내려와서 이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실적이라든가 10대 1 주식 분할, 다우 지수 이제 편입 가능성을 고렸을 때 엔비디아 주식은요 향후 상당한 상승 가능성을 지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선뜻 이제 주식을 매입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10대 1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뭐 시가총액 변화는 없는데 한 주가 싸졌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주식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높인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 주가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XL의 보유 비중 탑 10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면 엔비디아가 여기 있죠. 6.2%. 다른 종목보다는 많은 그런 부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 경우 엔비디아 이제 주식의 고가로 인해서 직접 저도차도 꺼려지거든요.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엔비디아의 한 종목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엔비디아 혹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호재만 있진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악재가 나왔을 경우 대처하기가 꺼려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생각해 봤는데 IC 반도체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배수는 SOXX ETF가 있는데 유심히 본 거죠. 보면서 봤더니 어느 정도 조정은 있지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OX에 투자를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하면 증폭할 수 있는 ETF가 있으면 좋겠다 찾아보니 이제 SOXL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이제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열심히 제 자산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존버하면서 이렇게 투자했더니 좋은 수익을 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XXL에 투자하시면 아마 지금쯤 많은 수익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어, 하지만 앞으로 XXL이 상승한다 라는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주가가 오른다 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무조건 앞으로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투자자님 매직TV 채널에선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판단을 통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XL 같은 경우는 이제 IC 반도체 3배 레버리지죠. 그래서 그리고 위에서 제가 알아본 것처럼 엔비디아가 IC 반도체 지수의 최대 비중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XL에 할당된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종목에 비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상위에 있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어쩌면요
SXL 수익률에 3배로 반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SXL 투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엔비디아 랠리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어, 저는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압도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10대 1 주식 분할, 그리고 다우지수의 편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 주식은 향후 상당한 상승 가능성을 지닌 매력적인 종목으로 판단했고요. 이 개인 투자자의 경우 SXL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 랠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ETF이고 엔비디아가 IC 반도체 지수의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요, SXL의 주가 수익률에도 3배로 이제 반영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요. SXL 투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엔비디아 랠리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 물론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특히 3배 레버리지는 1일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SXL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조사하시고 자신만의 투자 성향과 유형 감수 능력을 꼭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